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책이 보유세입니다. 그럼 이러한 보유세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세금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저는 보유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걸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인적으로 보유세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유세는 정책의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충실한 세금이라는 겁니다.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우리는 보유세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산출 과정이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걸 좀 곱해주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이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에서 70% 정도로 형성이 되고 이 공시가격이 개별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액, 건물 시가표준액 이런 것들을 보통 공시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시세의 60, 70% 정도예요. 여기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60%의 공정가액 비율을 추가로 곱하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액 비율을 95%를 곱하죠. 이렇게 되면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액이 이미 60, 70% 수준인데 거기에 공정가액 비율 60%를 추가로 곱하면 시세의 한 50% 정도에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 공시가격 자체가 일단 시세의 60, 70%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공제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주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제금액들을 활용을 하다 보면 시세에 상당히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세율이 0.6%에서 6%라고 되어 있는데 2주택 이하자는 최대 3% 세율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는 부동산 가치, 부동산 시세의 일정 비율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져볼 때 상당 부분이 이제 국가의 세금이 투입이 되고 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고 해야 부동산 시세가 상승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첫 번째, 편리한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의한 편리한 인프라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기거나 GTS역이 건설되면 이런 편리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집값이 상승하는 거 당연한 구조겠죠.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이 생긴다. 그리고 또는 정부 청사나 어떤 시청 등의 공공시설이 이전이 된다. 이런 경우에도 그로 인한 세금 투입으로 인한 효과로서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축으로는 양질의 환경,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표적으로 교육 환경이죠. 특정 지역의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정을 해주거나 또 강남 신개발시에 이제 강북에 있던 우수한 고등학교, 경기고나 서울고 등의 우수한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켜주는 등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거나 신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나 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유리한,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하는 것들, 이런 양질의 환경은 결국 모든 지역에 다 부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어떤 선택적으로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은 결국 선택적으로 특정 지역에 어떤 효과를 선택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편리한 인프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지하철역 건설하는데 또는 항만이나 공항 건설하는데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특수 목적구를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공원이나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 배려 모든 지역에 다 부여가 되면 차별화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특정한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체적인 선택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부동산 시가가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세금을 투입하거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부동산 시가가 영향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혜자들은 그거에 합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충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 들어서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하철역 들어설 때 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겠죠. 지하철역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마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지역에 역이 생기는 지역의 부동산 보유 소유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금을 투입해서 혜택을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유세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했느냐 아니면 마감재가 고급이냐 여부에 따라서 어떤 가치, 건물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토지는 전적으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이든 강원도든 아파트 건설하기 위한 건축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게 맞을 텐데 각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은 크게 차이 나는 건 결국 토지 가격의 차이고 토지의 가치는 전적으로 주변 환경과 용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특히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세율로 부과를 하는 게 적정할까요? 지금 보유세 폭탄이다 하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총 토지가액이 8,767조 원입니다. 그러면 토지가액의 평균 1% 정도의 세율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보유세액이 87조 원 정도 거치겠죠. 토지에 대해서만요. 그럼 19년 기준으로 저희가 소득세 수가 89조 원 정도니까 이 정도 규모의 세액을 부과를 한다면 우리나라 세수의 중요한 한 축을 보유세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2019년 기준으로는 재산세가 지방세 통계 영감에 따르면 12.5조 원, 그리고 국세 통계 해설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3조 원으로 약 15.5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유세가 어떤 세수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보유세 부과율이 이제 정책 개편에 따라 많이 상향 조정이 돼서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담되는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20년, 21년으로 가면서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